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강의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채널링 그리고 피보나치인데요. 이 두 가지는 파동에 있어서 파동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매매할 때 많이 쓰이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려드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전 강의 내용이었던 지지저항 관련해서도 함께 적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채널은 일종의 추세를 확인하는 상당히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승 추세, 하락 추세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채널이고 그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작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나온 차트를 가지고 보여드리는 건 상당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꼭 따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트레이딩 뷰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트렌드 라인 툴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평행 채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패러렐 채널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평행 채널을 그을 수 있는 도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평행 채널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어떤 평행 채널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에서 추세선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다면 대충 이런 식으로 평행 채널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이 채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점들을 연결하고 그 저점을 기반으로 쭉 당기면 이런 식으로 채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누면 이러한 채널도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채널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렇게 쪼개서 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 큰 부분만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의 추세가 상승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구간들에서 미리 이런 식으로 평행 채널을 그어 놓은 다음에 여기가 상승 채널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추세가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기 때문에 숏보다는 롱을 들어가는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행 채널 하단에서는 롱을 들어가주고 상단 부분에서는 익절을 해주고 이러한 형태의 포지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할 거고, 그렇다면 이 구간에 대해서 평행 채널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어디가 평행 채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요? 일단 쉽습니다. 여기만 봐도 이게 평행 채널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평행 채널을 그어주면 평행 채널 안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모두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행 채널이 깨지고 나면 하락이 꽤 나왔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평행 채널로는 이러한 평행 채널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행 채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의미한 채널이 딱 눈에 보이죠?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채널이 하나가 나오게 되겠고요. 위쪽으로도 채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널이 형성됐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채널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간 채널들이 벗어나는 구간들이 있지만 이러한 구간들이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페이크일 수도 있고 완전히 그 추세를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매물대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완전히 이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돌아오는 것인지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행 채널은 이러한 식으로 그려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죠? 이렇게 상승으로 가는 평행 채널, 그것은 상승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락으로 가고 있는 추세, 그럼 하락 채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상승으로 간다, 상승 추세라는 것입니다. 밑으로 떨어지면 하락 추세, 위로 올라가면 상승 추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추세를 파악할 수 있고 내가 매매를 할 때 추세 매매를 하고 있는지 역추세 매매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추세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무조건 이 채널링, 평행 채널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하나의 세팅 단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런 채널링이 어렵고 추세를 판단하는 게 어렵다면 제가 이런 식으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알려주는 이런 지표인데요. 사실 짧은 봉보다는 큰 봉, 아니면 완전 짧은 봉에서 조금 더 유리한 그러한 지표입니다. 하락 추세일 때는 하락을 나타내주고 상승일 때는 초록색으로 상승을 나타내주고, 그리고 중간에 추세 변곡이 있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망치와 로켓으로 구분을 해주는 이런 지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지표도 초보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무료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지표 받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지표를 한 달 동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표를 기반 삼아서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니까 채널이 이렇게 상승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줘야 되고, 이런 하락에서도 추세 전환이 완벽하게 된 것이 확인됐으니까 그렇다면 채널이 이런 식으로 형성될 수 있겠구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채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피보나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채널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강의에서 연습만 많이 했다면 얼마든지 금방금방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피보나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피보나치라는 것 자체가 단일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절대 이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피보나치는 파동이나 하모닉이나 이러한 매매를 할 때 사용이 되는 하나의 수학적 보조지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로 쓰일 수 없지만 이 평행 채널과 함께 피보나치를 봐주면 좋다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 것이고, 또 어떻게 그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알면 다음에 알려드릴 파동을 할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채널이 형성되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가격이 짜자자자작 올랐어요. 그러면 채널 상단을 맞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평행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락의 폭이 쭉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피보나치를 이용해 보는 것입니다. 피보나치를 그을 때는 간 및 피보나치 툴에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누르고 저점에서부터 고점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설정해 놓은 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건 좀 무시하시고, 그래서 대충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한 구간은 0.236, 0.382, 0.5, 0.618, 0.786, 0.886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밑에서부터 위를 이은 피보나치를 확인을 했을 때 몇 퍼센트가 내려오고 있나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구간 0.382 구간을 맞았죠. 그리고 평행 채널의 하단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0.382 구간만큼의 하락이 형성이 되었고 채널 하단을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상승으로 이어지겠구나 라는 그러한 추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쓰일 수 있겠죠. 이 밑에서부터 고점을 연결을 합니다. 똑같이 피보나치를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쭉쭉쭉 가다가 채널 하단을 맞았는데 이 채널 하단이 0.236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널 하단과 0.236 구간을 맞았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0.236, 0.382, 0.5, 0.618, 0.786, 0.886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는 단순히 아무데나 찍찍찍 긋고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필요한 구간에서 저점을 잡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는데 사용하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일 개념이 아닌 다른 것과 무조건 함께 해야 되는 개념인 것이고, 피보나치를 알고 모르고는 상당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매물대, 오늘 강의에서 배운 평행 채널, 그리고 피보나치를 합한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 매물대들을 체크를 하고 수평 볼륨 지지대 그리고 평행 채널, 이 모든 것들을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상승이 나오고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미 평행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피보나치를 밑에서 위로 그으면 지금 상승 채널 안에 가격이 움직이고 있고, 상승이 나왔다가 저항을 맞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하락이 나왔을 때 세 가지 구간이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평적으로 지지대가 있는 구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던 구간, 그리고 평행 채널의 하단, 이 세 가지가 겹치게 됩니다. 거기다가 피보나치 비율 0.382까지 겹치게 되죠. 이러한 경우에는 네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상승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롱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간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지지, 그리고 이전에 지지받았던 심리적인 지지, 채널의 하단, 피보나치 0.382를 근거로 하여서 롱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객가는 채널의 상단으로 잡고 손절가는 상당히 짧게, 이전 저점 구간 혹은 더 짧게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채널을 뚫린다고 생각을 하면 그대로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짧게 잡고 이런 식으로 타겟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매력있게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롱을 먹었다고 판단을 해봅시다. 롱을 먹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숏을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추세 자체가 상승 채널이기 때문에 숏을 치는 거는 역추세죠.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되고, 이런데 숏을 쳐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좋겠지만 이렇게 옆차기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숏을 들어가기보다는 여기서 익절했으면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락 채널에 도달할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요. 그렇다면 또다시 저점과 고점을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이 구간은 계속해서 심리적인 지지 구간이 있는 구간이고, 또 이전에 실질적으로 수평적으로 지지가
위치가 되었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0.236 구간 피보나치 구간에도 도달했고 평행 채널 하단 이 네 가지가 겹치는 구간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근거로 받을 때는 최소한 이 근거들 중에서 두세 가지 이상은 겹쳐야지 완벽한 자리라고 보면 되고 4개가 완벽하게 다 겹친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들어갈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 매수를 잡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상위 개념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거래량이나 파동을 배우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만 점점점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승 채널 안에 있어도 볼륨이 준다는 것은 힘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승을 들어가기는 하지만 채널의 딱 중간 이 점선 부분 있죠. 이 중단까지 먹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손절은 짧게 잡되 익절 구간을 이렇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또한 매력적인 롱 구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많이 올랐네? 쇼츠해야지. 많이 올랐네? 쇼츠해야지. 여기선 떨어져야지. 쇼츠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처럼 이 상승 채널 안에 있네?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단 채널 맞았네? 그리고 지지 구간들 피보나치 딱 맞네? 그러면 매수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아무리 흔들어도 난 상단 채널까지 기다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먹었으니까 일단은 익절하고 기분 좋게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단 채널 왔는데 또 그렇게 다 겹치네? 그럼 또 롱을 들어가. 근데 이번에는 거래량 줄고 채널도 길게 이어졌으니까 중단까지만 먹자. 이런 식으로 의식의 흐름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추세가 왜 위험하고 힘들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많이 올랐는데 고점이야. 숏 쳤어요. 이거는 무조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익절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쭉 올라버리면 결국 청산 엔딩이거나 크게 손절이 나겠죠. 중요한 거는 추세를 먹을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추세를 판단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따라서 지난 영상 매물대와 더불어서 이 평행 채널 그리고 피보나치는 여러분들의 매매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많이 연습해보시고 적용해보시고 있는 차트에다 그려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하나의 강의와 더불어서 추적인 부분은 모두 끝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파동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 이유는 하모닉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것을 그리고 지난 강의 영상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 그리고 복습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